근데 이 친구가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안녕하세요. 더브레인 행복충전소 안양평천센터 소장 문아진입니다. 예, 오늘은요 중이염으로 오른쪽 귀에 청각 손실을 입고 찾아온 초등학교 5학년 남자친구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크고 예쁜 눈을 가진 친구였어요. 표정은 좀 무표정했고요. 무슨 말을 물어보면은 한 5, 6초 정도 있다가 그것도 눈을 껌뻑거리다가 대답을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요 오른쪽 귀가 안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초진 상담 때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아이들이 검사하는 것처럼 그냥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각 검사할 때 아무리 데시벨을 높여도 한 40데시벨까지 더 높였거든요, 기준치보다. 그런데도 아이가 안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황을 했었어요. 검사 결과 상담대가 되었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더니요, 어머니께서 싱긋 웃으시는 거예요, 빙그레. 그러면서 어렸을 때 중이염이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 갔었는데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친구가 청력 손실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데시벨을 높이더라도 아이가 안 들렸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들은 것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자신감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눌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하고요. 눈도 크고요. 엄청 이쁘게 생긴 호감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어눌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학교에서 약간 놀리기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 친구는요 어린 친구들한테도 잘 못 다가갔어요. 주위를 빙빙 돌면서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훈련을 하면서도 선생님이 어린애들한테도 그렇게 1대1로 마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앉아서 계속 선생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봐야 됐어요. 그렇게 의존적인 그런 친구였습니다. 대답을 할 때는요 또 너무 크게 대답해서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요. 목소리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목소리 조금만 작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고개를 또 과도하게 이렇게 눈을 감아가면서 크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던 친구였는데요. 훈련을 하면서도 그 훈련 내용을요 혼자 말로 생중계하듯이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선생님 너무 시끄러워요 저영아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주의를 주잖아요. 친구들이 이랬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될까? 좀 조용하게 하자 그러면 그래도 혼자 중얼거리면서 좀 소리는 낮췄지만 훈련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루하다 싶으면 멍하니 앉아도 있고요. 그래서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간단한 기초 훈련조차도요 이러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드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항상 역시 끄덕였겠죠. 훈련을 하면서도 훈련 시간을 다 채우질 않고요. 선생님이 이제 다른 친구 봐주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훈련을 얼른 꺼버려요, 컴퓨터를. 그래서 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8회차 정도 훈련을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목소리가 조금 톤이 조절되면서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큰 소리는 나왔습니다. 한 14회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제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또래 친구는 아니고요. 어린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려 노는 모습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두뇌 학습 프로그램이랑 심리 상담 시간에 이제 이때부터 엄마하고 자존감 훈련을 하자라고 하면서 자존감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친구요 집에서 훈련하면서도 물론 엄마한테 의존도가 높았고요. 여기 와서도 높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손쉽고 만족도가 높은 훈련, 바로 생활훈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서 센터까지 굉장히 거리가 먼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요 엄마하고 처음에는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하고 연습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이 혼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센터까지 오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성공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막 폭풍 칭찬해 줬잖아요. 이게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요 이제 조금씩 엄마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이러면서 자신감이 없고 아주 목소리가 커서 강약 조절도 안 되고 이러던 친구가요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니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줄도 알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1세션 중간 상담 때예요. 중간 검사 상담 때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랑 이렇게 나가서 야구를 하는데 얘가 손발이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운동을 할 때. 근데 항상 같이 움직이고 매끄럽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해서 아빠가 답답해 했었는데 자세가 굉장히 좋아졌어, 이렇게 하면서 아빠가 먼저 이 친구의 변화를 눈치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서는요 책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는 게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속도가 좀 많이 빨라졌다. 그리고 이제 눈치가 있는 게 생겨서 어머니께서 좀 변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반 친구들하고 전에는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아이들한테 막 들이댔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싫어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엄마 제가 나한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많이 속상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놈 새끼가 눈치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먼 거리를 혼자 다니는 게 정말 어머니 눈에는 엄청 기특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션 때는요, 이제 눈 맞춤이 잘 안 되던 친구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눈 맞춤을 잘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얼버무리고 하는 게 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되물어보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되물어보는 게 좀 많이 줄었어요. 이쯤 되니까 이제 여기서 훈련하는 게 좀 편해졌나 봐요. 가끔은 선생님 슬리퍼를 막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슬리퍼가 없어서 어디 갔지? 이러고 하면은 아이가 그 당황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지 막 웃으면서요.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주는 거예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장난도 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훈련생들하고도 좀 많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아직 이게 훈련이 다 안 된 친구다 보니까 많이 서툴렀거든요. 어울리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물건을 막 갖다 쓴다든지 그래서 실랑이 벌이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했어요. 아이의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상대방한테 장난을 친다고 하는 모습이 아직 의사소통이랑 사회성 이런 게 부족하고 표현하는 게 서툴다 보니까요. 친구한테 자기의 그 진짜 속뜻, 그 속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해가 불러와서 친구도 그리고 이 친구도 많이 마음 상하는 일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담 시간에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이 무렵에 근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학교에서 예전엔 아이가 왕따였대요. 근데 요즘은요 왕따 안 당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린다고 선생님이 전화 왔다 이러면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아이가 그리고 감정 표현을 먼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감정 표현도 하는 거예요. 제 허리를 뒤에서 이렇게 막 감싸 안아요. 그러면서 먼저 좋아하는 걸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간식 사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훈련이 늦게 끝나요. 6시 정도에 끝나는데 집이 멀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면 되게 허기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종종 떡볶이라든지 뭐 간식 같은 거 사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는 자기가 허기지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안기면서 저 간식 사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진짜 기뻤거든요. 3세셔 때는요. 이 친구가 훈련하면은 금방 포기하는 게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얼마 못 가고. 그런데 이 친구가 컴퓨터를 몰래 끄고 그러던 친구가 이제는 제법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고 있어? 그러면 네, 저 해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미세한 손동작이나 이렇게 막 힘의 강약 조절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요. USB 같은 거를 시지각 USB 같은 것도 막 너무 세게 하면서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IM 트리거 같은 것도 너무 세게 하면서 이렇게 망가뜨려서 저희가 훈련을 할 때 좀 주의를 주는데도 그게 잘 안 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3세션 중간검사 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요. 서진 때랑 1세션, 2세션 때 아무리 오른쪽을 가지고 들려줘도 아이가 안 들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40dB까지 올린 것도 아니고요. 들린다 그래서 점점 내려서 20dB 정도만 올렸거든요. 근데 정말 들린대요. 그래서 이게 토마티스 효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이랑 저희랑 좀 많이 놀래기도 했지만 일단 한번 기대해볼까 하면서 저희가 훈련을 더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4세션이 된 거예요. 4세션 때 정말 달라졌어요, 아이가. 일단은 얼굴 표정이 많이 달라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요. 많이 밝아졌고요. 목소리 톤도 많이 정돈이 되었어요. 아이가 또 이렇게 단답형으로 5, 6초 정도 있다가 눈을 껌뻑거리다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응 속도가 좀 빨라져가지고 말을 하면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일이 이제 당연히 일어났겠죠. 뭐냐면 4세션 마무리를 하면서 청지가 검사를 했는데 이 훈련 검사 결과 3세션에서는요 50개 중에서 하나나 3개 정도 그렇게 맞췄었어요. 근데 4세션이 되니까 아이가 50개 중에서 13개에서 19개를 맞추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결과 상담 때 어머니랑 저 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때마침 교육이 있었어요. 토마티스 본사에서 수석 트레이너인 장페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물론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토마티스 이 청지각 훈련이요. 고막장근하고 등자근을 자극을 하면서요. 중이염으로부터 굳어져 있었던 그런 근육이 재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경직된 게 풀어지면서 소리를 듣는 기능이 회복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요 정말 감격스럽고 경이로운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저희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깊은 사명감으로 한 명의 그런 학생이라도 더 훈련을 시키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외동아들의 영구 청력 상실로 인해서 청력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복이 되는 걸 보는 어머니께서는요 그 큰 눈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행복하게 흐르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